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 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저평가 구간에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자라는 것은 기업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요.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무상증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커질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게 되면 전체 자기자본은 같더라도 자본금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 늘어난 자본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기업의 재무 구조나 자금 사정이 안정적이어야만 무상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가 탄탄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를 늘리는 혜택을 줌으로써 주식시장에서는 인기를 높이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요. 혹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발행 주식수가 적은 기업의 무상증자가 효과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상증자도 저평가 구간에서 진행되는 그런 기업이 좋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 권리락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권리락이란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회사의 새로운 주식, 즉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업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더 만드는데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경우에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의 진행 과정에서 어느 날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D-2, D-1, D-Day. 주식은 당일날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제는 이 영업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기준일 이틀 전까지는 매수를 해서 주주가 되어야 새로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D-1 기준일 전날에 거래된 주식은 기준일 다음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주와는 관계가 없게 되고, 그래서 기준일 전날이 바로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데요. 새로운 신주를 살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주 한 주를 신주 한 주로 배정하는 1대1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 전에 3만원 하던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무상증자가 되어서 권리락날 주가가 갑자기 떨어져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권리락 때문에 3만원 하던 주가가 갑자기 15,000원으로 떨어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증자 받은 주식이 입고되는 날 보면 공짜로 주식을 100주나 더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주가 200주가 되고요. 3만원 하던 주가가 15,000원으로 가격이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15,000원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난 만큼 총 평가 금액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락 발생한 날과 주식이 입고되는 날 사이에 간극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주가 입고되기 전까지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주식 입고가 언제 되는지는 공지사항을 잘 보시면서 날짜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큼 다시 입고가 된다는 것이죠. 주식수가 적은 기업의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호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회사에서 공짜로 주식을 받는 것으로 보실 수 있지만, 유상증자인 경우에는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방법입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고 싶은 기업들이 신규 자금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어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금융회사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이자 걱정이나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매력적인 자금 확보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는 크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주 우선 공모 또는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요.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 방식도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자 배정 방식이 있는데요. 주주는 아니지만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줘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법입니다. 기업들은 이 세 가지 방식에서 한 가지 방식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섞어서 이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상증자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주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업이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보통 EPS, 이 주당 순이익이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볼 수 있는데, EPS는 일정 기간 동안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인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당 순이익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목적도 매우 중요한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신규 시설 투자라든지 신축 공장 등의 건설 등 자금의 용도가 생산적인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회사 운영이나 직원들의 월급 등 자금의 용도가 소비성이 큰 경우에는 주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도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따라서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인지, 대주주의 비전과 도덕성에 따라서도 주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잘 정비하셔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변수가 많은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무상증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발행 주식수가 적은 기업의 저평가 구간에서의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잘 판단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인 경우 발행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 1000만 주 이하의 그런 적은 기업들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시에 일반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은 기업들,
5천만 주나 1억 주 이상의 이런 기업들은 대주주가 주식을 남발해서 주식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인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기준과 원칙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향후에 상승 가능성 높은 저평가되고 있는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미리미리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김보현 주식연구소를 검색하셔서요. 카페.네이버.com/kbhlab 이쪽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공지사항에서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오픈 무료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신청서를 보내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5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인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저평가 구간에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면 큰 수익을 주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데요. 좋은 씨앗을 저평가 구간에서 심어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 안 되시거나 큰 손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를 배우실 분들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습관과 성장성 높은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한 발 앞서서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상증자하는 기업의 주가가 반드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잠재력 높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의 무상증자는 향후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인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기준과 원칙을 잘 정립하셔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상승 잠재력 높은 핵심 주도주 기업, 핵심 후속주를 함께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